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여쭤볼 거는 공단검진이라고 국민보험공단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네. 그 결과지를 받았을 때 대강 얼추 이게 뭔지는 알지만 자세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거를 기준으로 그냥 보여주시면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어떻게 보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단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에는 1차 검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확인하는 검진이 있고, 또 그게 또 암을 보는 암 검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5대암 암 검진은 오늘 별개로 두고 20대, 30대들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기본적인 1차 검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통 1차 검진의 내용에는요. 첫 번째, 신체 계측 있죠. 신체 계측은 내가 지금 좀 비만이 있는가,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는가,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 하는가, 술, 담배를 관리해야 하는가. 그래서 술, 담배, 체중, 허리둘레 이런 거를 종합해서 내가 나중에 심장 혈관 질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은 내가 허리둘레가 좀 늘었구나, 아니면 내 체중이 좀 늘었구나,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력이나 청력, 혈압 이런 거 보는 거고, 이제 의사한테 와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당연히 고혈압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돼서 2차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병원에 처음 가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먼저 앞에 있는 거 수축기 혈압, 그 다음 두 번째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앞에가 140이 넘고 뒤에가 90이 넘는 게 검진 때도 그렇고 자기가 편안한 집이나 재측정을 했을 때도 반복적으로 높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 조치는 약을 드셔도 되는 거고, 생활습관 관리를 해도 되는 거고, 체중을 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높은지를 확인하자. 반복적으로 됐을 때 140에 90이 넘는다. 그럼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선생님, 그러면 135하고 85는 정상인가요? 라고 물으면 정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약을 쓸 단계는 아닌 거일 뿐이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보고요. 다른 나라,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135든 뒤에가 85가 넘든 이미 약을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140에 90이 반복적으로 높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해도 교정이 안 되면 약을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거보다 좀 낮은 앞에가 130, 뒤에가 80이 넘는 분들, 85가 넘는 분들도 약간 혈압은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요단백이 있어요. 요단백은요, 소변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빠지냐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소변에서는 원래 이 단백질이 고이면 안 돼요. 그 말은 소변이 만들어진 그 그물망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단백질이 쭉쭉 빠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모르는 병이 있다는 뜻이고, 우선은 콩팥 자체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단백질이 빠지는. 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단백질이 빠질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일시적인 과격한 운동, 체중 증가, 자세 등에 의해서 일시적인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뇨가 빠진다고 나오면 당연히 다른 시기에 재검을 해보셔야 되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혈색소. 빈혈입니다. 빈혈. 빈혈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정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통 이 측정치를 가지고 남자, 여자의 구분을 둬요. 여성분들은 매달 생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실현, 피가 빠져나가서 철분제 보충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워낙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나 수치이 여성 기준으로 11에서 12 정도 경미한 빈혈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10점대, 11보다 좀 낮은 빈혈은 적어도 철분제 보충은 필요하지 않는지, 다른 빈혈의 원인이 있는지 꼭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하는데 피를 흘릴 일은 없어요. 코피 나거나 갑작스럽게 어디 출혈이 생기지 않는 한 빈혈이 급격하게 생길 일은 없어서 13 미만으로 떨어질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와 밑에 GFR, 신사고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는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피검사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정상보다 한 1.3보다 높아지는 경우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수치는 맞아요. 하지만 그 밑에 GFR이라는 수치는 계산식을 통해서 내 신장 기능, 신장의 소변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기능이 어느 정도를 추정하는 수치인데, 이 정상 범위가 너무 타이트하게
60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실제 검사를 해보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마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0대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이 한 50대, 60대 넘어서 이 GFR이 50 몇, 59 이렇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기준치를 높게 잡아서 GFR이 50이 이하라도 40이라도 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엄격하게 60 정도로 끊어서 이 GFR이 60보다 낮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보세요 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 혈청의 GOT, GPT, AST, ALT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간 기능을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그 지표 두 가지를 합쳐서 간에 어떤 세포에 염증이 있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ALT, AST를 40이 넘어가면 높다고 표현은 해요. 하지만 매우 흔해요. 젊은 사람도 지방간이 좀 심하거나 건강식품을 잘못 먹었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쪘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흔하게 많이 올라가는 수치인데요. 주의할 수치는 정상의 한 2배, 한 80이 넘어가거나 3배, 120이 넘어가면 이건 진짜 많이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45, 46 이 정도면 내 몸에서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 될 게 있진 않은가 라는 주의가 필요한 단계예요. 물론 처음 발견됐을 때 처음 40 이상으로 간 수치가 높다고 얘기 나오면은 진료를 보시고요. 혹시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간 기능, AST, ALT가 많이 높아지는 질환군으로는 첫 번째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만성 간염이 숨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방 간염,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방 간염 중에서 술, 알코올성 지방 간염, 술을 많이 먹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독성 간염, 각종 성분 미상의 건강식품이나 성분을 모르는 몸에 좋다거나 카더라 하는 약들, 그런 건강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여러분의 간 수치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 번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감마 GPT, 감마 GTP라는 약도 아까 간 기능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것도 지방간이 심해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 수치고요. 요거 단독 하나 올라갔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올라갔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 혹시나 간에 무슨 덩어리라든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담도가 막혔는지 확인을 위해서 초음파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간략하게 합쳐서 얘기했을 때 AST, ALT, 감마 GTP, 한글로 혈청 GOT, 혈청 GPT, 감마 GTP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간 주변의 염증이나 간에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치긴 하지만 워낙 흔하다. 하지만 의의는 이런 게 왜 올라갔는지는 한 번쯤 진료를 보고 확인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생활습관 관리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정상화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입니다. 혈당은 누구든지 아시죠? 공복 혈당이 높으면요, 이 당뇨가 숨어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수치로는요, 공복일 때 100이 넘어가면 혈당이 높아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복인데 혈당이 110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당뇨 전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공복인데 혈당이 125가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당뇨병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본인의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으시네? 그러면 유전적인 성향도 당뇨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해야 돼요. 당뇨는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매우 살이 빠지고 입이 마르고 소변 보러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당뇨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에서 혈당 수치가 공복에서 최소 110이 넘는다 라고 하면 혹시 당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00에서 110 사이다 이러면 내 혈당이 좀 높은데 너무 단 거를 많이 먹나? 내 생활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은 4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음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조합해서 현재 여러분에게 고지혈증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요새는 20, 30대에서도 10에서 15% 이상으로 성인병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지혈증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나쁜 콜레스테롤 대표가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인데요. 이 두 개는 높으면 높을수록 50대, 60대가 되어갔을 때 이 고지혈증이 쌓여서 결국 각종 혈관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심장혈관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수치에 따라서 그 치료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나이나 수치, 기저질환 등을 합쳐서 여러분이 고지혈증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160이 넘어가게 되면 치료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매우 높다. 여기 계신 분은 194라고 해서 엄청 높은 거라서 꼭 당장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당장에 생활습관 교정보다 빨리 해야 되는 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60이 넘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 생각하면 돼요. 중성지방은 대표적으로 술이나 복부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라서 살을 빼면 많이 좋아지는 콜레스테롤이고요. 한 150이 넘어가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00이 넘어간다 그러면 급하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이 밑에 세 가지를 조합해서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서 200이 넘어가면 이 콜레스테롤 중에 어떤 게 높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269고 이 중에서 아까 말했던 가장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높기 때문에 이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높아진 원인으로 어떤 질병이 좀 숨어 있는가, 뭘 교정해야 되는가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국가검진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어요. 술 자주 드세요?